윤석열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인 적선요. 75년 만에 대개편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는 유산세로 과세를 했습니다. 유산세는요. 주는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과세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 1950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결국은 바꾸기로 했어요. 받는 만큼 세금을 낸다 이거예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재산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 이게 2028년 목표입니다. 아이고 참 멀리도 갔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2028년 목표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지금 상속세 관련돼서는 뭔가 타협점이 있을 만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시행하는 법안으로 만들어야지 2028년을 시행 목표다. 이게 말입니다. 상속세 추진 방향이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쟤네는 뭐야 민심을 못 읽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2028년 시행 목표인데 아마 민주당은 이걸 땡길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개편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유산세로 상속세를 매기는 나라는요. OECD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딱 4개 나라.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나머지 말입니다. 20개국 이상은 대부분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이 말이 합리적이긴 해요. 물려주는 사람의 재산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의 유산에 과세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얼마를 받는데 그중에 세금을 얼마를 내라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이 세금이 이만큼 많은데 세금을 먼저 떼고 주라? 이게 더 웃기잖아요. 근데 상속세를 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결국 말입니다. 주는 사람의 전체 상속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만 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니까 세금의 기준, 과세의 기준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진짜 세금이 많이 줄어. 예를 들어 말입니다. 15억 아파트 상속을 한다. 15억 아파트. 15억도 여러분 상속세를 냅니다. 15억 아파트 상속세를 하면요. 시가총액이 15억이에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일괄공제가 5억 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그러면 이게 10억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10억이에요. 10억에 대한 상속세는요. 30% 룰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0억에 30%니까 3억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뺍니다. 그럼 2억 4천만 원이에요. 2억 4천만 원을 3명이서 나눠 가진다. 3명이서. 그러면 한 사람당 8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됩니다. 1인당. 여러분 15억 아파트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줄 몰랐죠. 2억 4천만 원까지 냅니다. 그런데요. 이게 유산 취득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녀 1인당 공제액이 5억 원입니다. 5억 원. 그러면 지금 과세 표준이 일괄공제가 5억이 된 데다가 자녀 공제까지 되면 상속세는 제로겠죠. 제로입니다. 그러면 15억 아파트를 상속을 할 때 자녀 공제가 제로가 된다는 뜻인가요? 조금 더 늘려가 볼까요? 15억보다 더 많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25억 아파트를 보자고요. 25억 아파트. 25억 아파트는요. 일단 공제액이 배우자 상속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일괄공제가 5억 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15억입니다. 15억 7,143만 원에 대한 공제가 되고요. 나머지 9억 2,857만 원에 대해서 세율이 10에서 30% 적용을 하면 상속세가
2억 1,857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유산취득세로 바뀝니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를 바뀌면 배우자가 있을 거고 자녀가 성인 자녀가 둘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배우자는 세금을 안 냅니다. 배우자는 세금 전액이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로예요. 그런데 자녀 성인 자녀는 내야 되거든요. 2억 1,428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세 결국은 10에서 20%가 매겨져서 3,285만 원을 냅니다. 자녀비도 똑같이 동일 금액을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3,285만 원을 내고요. 25억 아파트의 경우에. 그러면 상속세 총액이 6,5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1,857만 원을 내야 되는데 1억 528만 원이 절세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알 거는요. 15억 아파트 상속 때는 제로. 20억 아파트 상속 때도 제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로가 안 될 수도 있고 상속을 얼마나 물려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러나 25억 아파트가 상속이 될 때는 적어도 6,570만 원이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상속세가 제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아파트 자체가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만큼 충격적이니까요. 개편은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상속세 너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최고잖아요. 일본이 55%로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을 하면 60% 최고입니다.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을 하면 진짜 심각하죠. 이게 OECD 평균이 여러분 OECD 평균이 13%입니다. 13% 상속세. 19개 자녀 배우자 과세국 대상으로 평균은 26%고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19개 자녀 배우자 자녀 과세국 평균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26%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60%를 내는 건 너무 많이 내잖아요. 저는 여러분 국민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상속을 엄청나게 때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말입니다. 10억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냐. 요즘 10억 아파트 가지고는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평균 부자라고 하면요. 일반인들 의식조사를 해보면 적어도 50억이 넘어야지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50억이 넘어야. 옛날에는 30억이었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부자의 기준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결국 중산층에게도 세금이 폭탄이라는 건데 그 폭탄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세금은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들의 삶이 고단해진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